필립의 사연방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또 당첨으로 인생이 바뀐 한 여성분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고 하지만 결국 세상 이치는 돈보다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연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45살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는 로또 당첨 후기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번개 맞을 확률보다 적다고 하는데요. 저랑 남편이 바로 그런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팔자가 확 핀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행운의 여신은 저희를 질투했는지 이후부터는 인생이 마구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이 가난했어요. 실업고를 나와서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되어서 알아서 취업을 했고 고졸 출신으로 갈 수 있는 데가 교대 근무하는 식품 공장이었습니다. 면접을 본 날에 작업 반장님은 대뜸 저한테 반말로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왜 공부 안 하고 공장에 취업하려고? 여기 여자가 일하기 힘든 데인데. 돈 벌어야 해서요. 저 일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요. 처음에는 면접 보신 분이 여자들이 교대 근무를 잘 못한다고 안 뽑아주려고 해서 제가 밤에 일하다 졸면 그 시간만큼 월급 깎아도 좋다고 해서 뽑히게 되었죠. 일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왜 공부 안 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하는지 그때 알게 됐어요. 김치 공장이었는데 일주일 일하고 돌아오면 하루 종일 옷에서 김치가 배었죠. 덕분에 소개팅을 해도 잘 안 되었고 남자들도 주변이 점점 없어지더군요. 소개팅을 나가면 김치녀라는 퇴짜를 맞는 일이 일쑤였어요. 부모님은 애지중지 키운 딸이 김치 공장에 일한다고 하니 처음에는 많이 우셨어요.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딸 대학도 못 보내고 천추의 한이 될 것 같다. 걱정하지 마. 내가 월급 모아서 우리 집 전세금 만들어낼 거야. 1년만 하고 네 등록금이나 만들어서 그만둬. 엄마 아빠가 정말 할 말이 없다. 엄마 진짜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대학 안 나오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잖아. 부모님은 제가 다시 학업에 돌아가기를 바라셨지만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힘들게만 느껴졌던 공장 일에 어느덧 조금씩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막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장 일도 하다 보니 나름 재미랑 보람이 있더군요.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밤근무 시간이 좀 더 빠지고 일에 의욕이 생겼어요. 여자라고 공장장 되지 말란 법 있어? 꼭 이 일로 성공하고 말 거야. 두고 봐. 이렇게 결심하고 친구들이 나이트클럽 가고 술 마시고 놀 때 저는 일에만 푹 매진해서 연봉도 오르고 승진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반장이었는데 저한테 일을 가르쳐주는 사수였거든요. 휴게실에서 자판기 커피도 사주고 가끔 일이 늦게 끝나면 같이 밥을 먹고 친해지면서 조금씩 남편에 대해 정이 쌓였죠. 남편은 다정다감한 성격에 부침성이 좋았어요. 그래서인지 공장 내에서도 여공들한테 인기가 많았죠. 저는 남편이 인기가 많아서 저처럼 딱히 예쁘지 않은 얼굴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번 뚱하게 답하곤 했죠. 남자친구는 없어요? 김치 공장에서 일하니까 남자들이 옆에 안 와요. 냄새나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매력적인데. 하루 종일 김치 공장에서만 박혀있는데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럼 김치 공장에서 사귀어야겠네요? 저랑 한번 만나보실래요? 우리 그럼 둘 다 차에서 데이트해야 될걸요? 냄새 때문에. 그렇게 남편과 저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연애를 해보니까 이 남자가 정말 괜찮더라고요. 돈도 함부로 쓰지 않고 술이나 담배도 전혀 안 하는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 같았습니다. 비록 연애는 많이 안 해봤지만 그런 남자를 만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던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죠. 프로포즈는 제가 먼저 했고요. 우리 기왕에 김치 공장에서 연애했으니까 결혼해서 한번 김치 공장까지 차려볼까? 좋아. 우리 부부 손발만 잘 맞추면 공장까지 거 차리고도 남지. 그렇게 가난한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식장 잡을 돈이 모자라서 공장 앞 야외에서 결혼식을 올렸죠.
그리고 공장 근처 작은 빌라에 저희만의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전라도 출신이었는데 집이 가난해 일찍 상경해서 이미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둘 다 돈이 없어서 남편 자취집을 신혼집으로 한 거였어요. 미안해.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서 꼭 아파트 살게 해줄게. 아니야, 자기. 나는 자기랑만 있으면 평생 원룸에서 살아도 좋아. 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돈 모을 때까지 일만 할 거야. 우리 정말 열심히 살자. 그때는 철이 없었는지 그저 남편하고만 둘이 있으면 행복했어요. 저와 남편은 다행히 성격이 잘 맞았고 둘 다 맞벌이로 바짝 벌어서 돈을 모으면 금세 일어설 수 있을 거라며 마음을 맞췄습니다. 저희는 결혼 생활을 정말 알콩달콩했어요.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나면 둘이 돈을 아끼기 위해 집에서 밥을 해먹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TV를 보는 게 낙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돈이 조금씩 모으는 걸 보면서 저는 드디어 흙수저를 탈출하는 길이 보이나 싶어서 안도를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더더욱 가정생활에 충실했어요. 결혼 전과는 다른 점이 없었죠. 성실하고 착한 성격에 매일매일이 그저 행복했죠. 딱 한 가지 남편의 흠이라면 그나마 매일 로또 사는 거였죠. 그 또한 나름 소비라면 소비였는데 그 정도는 크게 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다만 남편은 로또에 좀 강박이 심한 편이었어요. 남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 매일 로또를 사는 거 아니겠어요? 로또를 모은다고 해야 할까? 당첨이 되든 말든 남편은 꾸준히 로또를 했죠. 고등이네? 와, 이걸로 오늘은 우리 외식하면 되겠다. 자기는 로또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당첨도 잘 안 되면서. 저는 남편이 로또에 그렇게 매달리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물었어요. 그러면 남편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죠. 행운은 그걸 기다리는 사람한테 오게 되어 있대. 두고 봐. 당장 당첨은 안 되어도 언젠가는 행운의 여신이 나한테 미소를 지을 테니까. 당신은 정말 순수한 사람이네? 그 마음으로 나한테 평생 잘해줘야 해? 저는 남편이 순수하고 소박한 꿈을 오히려 좋게 봤습니다. 남들처럼 허황된 꿈을 꾸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는 남편의 취미가 귀여울 정도였죠. 하지만 남편은 얼마 후 거침없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어버립니다. 2등도 3등도 아닌 무려 1등을요. 남들은 복권에 당첨되면 인생이 바뀐다는데 그때부터 우리 부부의 악몽이 시작되었죠. 남편이 로또 1등에 당첨된 날은 여느 때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저랑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번호를 맞춰봤죠. 남편은 로또를 살 때마다 번호를 저랑 카톡으로 공유했어요. 혹시 자기가 당첨하는 날에 번호를 놓치면 대신 봐달라는 뜻이었죠. 남편이랑은 저녁을 먹고 TV를 보면서 번호를 하나씩 맞추곤 했는데 그날도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남편이 뽑은 로또 번호를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맞춰보고 있었거든요. 1, 3, 28, 31, 47. 뭐야? 당첨이야? 이거 당첨이네? 대박! 몇 등인데 몇 등? 미친 1등이야! 진짜야? 우리 당첨된 거냐고! 1등이야? 미쳤다! 저는 1등 당첨 번호를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죠. 평소에는 거의 한두 개 번호가 맞았다면 그날은 누가 꼭 찝어준 것처럼 번호 6개 다 맞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방송이 끝나고 휴대폰으로 당첨 번호를 다시 검색해보면서 하나하나 맞춰봤죠. 자기야, 이거 꿈 아니야? 진짜 1등이야? 눈을 씻고 다시 봐도 1등 번호가 맞아. 무려 20억. 그날 1등 당첨 액수였습니다. 2천만 원짜리 전셋집에 산 남편과 저에게는 100배의 잭팟이 터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아파트도 새로 사고 고장난 세탁기도 바꾸고 평소에 돈이 없어서 못하던 걸 한 번에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신 정말 금손인가 봐. 어떻게 1등에 당첨되냐? 진짜 대단해. 역시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나도 내가 1등 될 줄은 몰랐는데. 우리 이제 공장 그만 나가도 되겠지? 둘이 뭐 하나 차리면 되잖아. 남편이랑은 퇴직해서 같이 작은 식당 하나 차려도 될 정도로 될 돈이 생긴 거예요. 저는 말 그대로 꿈에 부풀어서 남편을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여지껏 둘 다 힘들게 살아온 날이 이렇게 보상받는 건가 하고 하늘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 나 뭐 사줄 건데? 샤넬백 10개만 사도 돼? 야, 10개가 뭐야? 50개 사. 진짜? 우리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가는 거야? 빌라 탈출? 와, 행복해. 그렇게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뭔지 실감하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남편과 저는 사이좋게 퇴사를 하려고 공장에 나갔습니다. 남편은 마침 일찍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먼저 출근했죠. 저는 주변에 축하 전화를 받느라 조금 늦게 출근을 했고, 그날 업무가 모두 끝나고 인사계로 갔어요. 공장 사람들도 모두 저희가 로또 맞은 걸 알고 있었고, 다들 그만둘 걸 알았는지 끝나고 밥이나 먹자고 하더군요. 야, 부럽다 부러워. 나는 평생을 해도 3등도 안 되던데 남편이 금손이네. 남편이 복덩이죠. 저는 남편 잘 만나서 인생 역전한 거고요. 근데 왜 이제 왔어? 남편은 벌써 사직서를 내고 퇴사 처리했던데? 네? 언제요? 아침에 일찍. 짐도 벌써 싸서 나갔어. 아, 그래요? 일단 저도 여기 사직서 드릴게요. 저는 남편이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짐을 싸서 공장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통화 중이더군요. 그 다음번 시도, 그 다음번 시도도 모두 통화 중. 저는 남편이 아마 다른 사람 축하 전화를 받느라 그런가 보다 하고 자정이 넘어서 기다렸다가 통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화를 걸자 전화가 아예 꺼져 있더군요. 오늘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나? 친구들한테 축하주를 사나 보네? 저는 그날 꼬박 밤이 새도록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다음 날에도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시댁에도 연락을 해봤지만 남편과 연락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걱정이 되는 마음에 문자를 남겼는데 답이 없었죠. 그리고 이틀 뒤 남편에게서 갑자기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미안해. 나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어. 우리 이혼하자. 정말 황당했습니다. 남편은 뜬금없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그리고는 법원에서 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날벼락이었죠. 설마 남편이 혼자서 그 돈 먹으려고? 저는 그래도 남편을 믿었기에 이혼을 하자고 할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순한 성격에 저를 많이 사랑하는 남편, 일확천금을 바라지도 않거니와 그런 돈이 생겨도 저를 배신할 사람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 오판이었어요. 완전 착각이었죠. 주변에서는 저한테 너 완전 당한 거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충고했어요. 네 남편이 돈 들고 나른 거야, 이 멍충아. 빨리 변호사 구해서 당첨금 반이라도 따내는 게 좋을걸? 저는 그때까지도 순진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죠. 며칠 뒤 법원에서 만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멀리서 남편의 모습이 보이는데 전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어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벤츠를 타고 나타난 남편은 명품 정장을 입고 손목에는 번쩍거리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죠. 그리고 옆에는 무슨 연예인처럼 생긴 예쁜 여자가 남편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황당한 사건인지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드라마에서나 봤던 상황이랄까? 오랜만이네. 인사해. 여긴 내가 최근에 만나는 분. 남편이 옆에 있는 여자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만나는 분? 자기 바람 폈어? 로또 맞았다고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바뀌었지. 돈의 맛이랄까.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새삼 느끼는 요즘이야. 미쳤구나.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로또 한 번 맞은 게 당신 능력이야? 적어도 20억짜리 인생은 되지. 서류 가져왔지? 얼른 여기 도장 찍자. 진짜 돈에 미쳤구나. 돈 때문에 아내를 버리다니. 나는 그대로 자기를 믿었는데.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남편은 이혼 도장 찍는 거에 미련이 없더군요. 저는 그래도 끝까지 남편을 믿었는데 결혼 1년 만에 로또 때문에 이혼당할 상황에 처한 겁니다. 옆에 여자는 법원까지 쫓아와서는 남편한테 온갖 아양을 떨면서 있더군요. 딱 봐도 새파랗게 어려 보였습니다. 남편은 최고 로펌에서 변호사를 고용했는지 교묘한 논리로 저의 이혼 사유를 쥐어짰어요. 제가 결혼 생활에 불성실했다는 둥, 결혼 전에 집안 이력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꾸민 거죠. 결국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게 한 거예요.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난생 처음 그런 일을 겪은 데다가 그때는 많이 어리고 순진했기 때문에
얼떨결에 이혼해 준 거예요. 사실 이혼해 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이죠. 법원을 나서는 남편을 보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진짜 나랑 이렇게 헤어지려고 한 거야? 너도 어차피 나랑 결혼한 게 돈 때문이 아니야? 뭐라고? 내가 공장 선임이고 나랑 같이 돈 모으면 빨리 자리를 잡겠다 싶었던 거잖아. 아니야? 야, 이 새끼야. 그걸 말이라고 해? 난 적어도 널 사랑했어. 사랑했다고. 돈 앞에 장사 없대. 나는 행복을 찾았으니까 너도 얼른 좋은 남자 만나라. 남편은 저한테 손가락을 흔들면서 다시 볼 일 없을 사람처럼 멀어지더군요. 그 옆에서 저를 보면서 엉덩이를 살랑거리는 여자는 저를 이겼다는 표정이었고요. 여자는 위로랍시고 저한테 한마디를 한 게 이거였습니다. 언니, 공돌이 주제에 20억은 좀 너무 넘본 거 아니야? 아직 젊으니까 빨리 물줄 찾아봐. 언제 봤다고 언니래? 너 지금은 단물발로 그 옆에 붙어 있겠지만 둘이 얼마나 갈 것 같니? 얼마나 오래 가는지 내가 똑똑히 두고 볼 거야. 저는 면상을 한 대 갈기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죠. 둘은 벤츠를 타고 쌩하고 법원을 빠져나가더군요. 그렇게 저는 2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졸지에 이혼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없는 경단녀는 갈 곳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살던 집까지 정리를 했기에 저는 짐을 싸서 반지하 빌라로 이사를 했어요. 퇴직금 230만 원으로 한 달밖에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공장 일자리를 부랴부랴 구해야 했죠. 그렇게 들어간 곳은 인쇄 공장이었습니다. 인쇄 공장은 식품 공장보다 일이 더 험하고 고되어서 남자들도 오래 못 버티는 곳이었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었죠. 하루 종일 잉크 냄새를 맡으며 또다시 밤근무 교대가 시작되었어요.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쓰러져 자기에 바빴죠. 그래도 아직은 어린 나이였기에 이혼녀 딱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관심 있게 지켜본 남자도 몇 있었어요. 공장 동료들과 가끔 맥주 한잔하면 다른 미혼 남자의 대쉬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죠. 그때 3개월 동안 연애했던 남자가 지금도 기억나요. 남편처럼 부드럽고 다정한 성격인 남자는 저에게 유독 잘해주었죠. 이혼했다고 세상 끝난 사람처럼 표정이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다시 시작해요. 그 남자는 툭하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 남자 역시 돌싱이었기에 제 아픔을 이해하는 것 같았죠. 외모가 잘생기고 성실해 보여서 저도 못 이기는 척 매번 같이 술을 마시는 상대였어요. 결국 몇 번 잠자리를 갖게 되었고 또다시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남자도 저도 애가 없었기에 새 출발하기엔 딱 좋은 상대들이었어요. 그 남자는 한 번 받은 상처를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랑 같은 처지라는 생각에 마음이 쉽게 열렸어요. 몇 번 관계를 갖고 나니 이 사람이라면 다시 새 출발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양가 부모 인사를 끝마치고 저도 전 남편의 아픈 기억을 잊고 이제 새 출발을 하는구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남친 프로포즈를 기다렸습니다. 남친은 저를 차에 싣고 강변북로를 드라이브하더니 한강에 차를 세우더군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저를 트렁크로 데리고 가더니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깜짝 놀랄 서프라이즈 청혼을 할 거야. 남자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 이제 떠도 돼? 나 기대해도 돼? 그럼 1, 2, 3. 자, 이제 눈 떠봐. 그리고 눈을 떴더니 눈앞에 로또 용지를 엮은 풍선이 하늘로 두둥실 떠오르더군요. 풍선마다 적혀있는 당첨번호가 어찌나 눈을 어지럽게 하던지 저는 갑자기 전 남편과의 악몽이 떠올라서 질색했습니다. 당신 평생 로또 맞는 여자로 해줄게. 이건 내가 자동으로 죄다 긁은 거야. 자기가 모두 이거 끌어봐. 미친, 이거 뭐야? 왜? 이 정도면 감동 아니야? 대체 왜 그래? 로또 긁는 새끼랑 결혼 못해. 아니, 안 해. 저는 그 이후로 로또 하는 남자만 보면 경기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이후에도 수많은 남자들이 대시를 했는데 하나같이 로또나 스포츠 토토를 하는 인간들이었죠. 저는 그런 남자들은 아무리 능력 좋고 잘생겼어도 하나같이 퇴짜를 놨어요. 우리 결혼해요. 이 말이 나오면 저는 그때부터 이런 멘트를 날렸어요. 제 속사정을 알면 그리 말 못하실걸요? 이렇게 매력적인 여성분이 아직 싱글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잘해줄 수 있는데 저랑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좋아요. 정식으로 승낙하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혹시 로또 하시나요? 로또요? 그럼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사죠. 저희도 언젠가 인생 역전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랑은 못 만나요. 저는 로또 사는 남자 딱 질색이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새로운 남자랑 관계를 맺기 전에는 결정적인 질문을 날렸어요. 조금이라도 로또를 사거나 도박기가 있는 남자는 멀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공장에서 제가 만난 남자들은 모두 조금씩 도박기가 있었고, 저는 그 남자들이 아무리 성실하고 잘생겨도 그 자리에서 퇴짜를 놓아버렸어요. 진짜 외로울 때면 하룻밤 원나잇을 하더라도 절대 사귀지는 않았죠. 똑같은 실수를 2번 되풀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마도 그날 이후로 저의 남자운은 모두 쓴 것 같더라고요. 제가 30대를 접어들 무렵에는 어떤 남자도 저에게 접근하지 않았으니까요. 스스로 악착 같은 아줌마다 나는 이혼녀다라고 암시를 거니까 신기하게도 남자가 뚝 끊기더군요. 대신 저는 남자보다 돈이 좋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돈을 모으니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은 있더라고요. 어차피 남자를 다시 만나서 결혼할 게 아니라면 돈을 악착같이 모으자. 그래서 공장에 10년 정도 다니다 보니 나름 목돈이 모여서 작지만 안양에 아파트도 한 채 사고 중고로 차도 한 대 마련하면서 제 삶도 조금씩 안정이라는 걸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더라고요. 친구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저보다 즐기면서 살았지만 저는 그냥 바닥을 친 인생에서 이 정도만 올라와도 괜찮다, 잘했다 생각하면서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 원했던 건 이런 평범한 삶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전 남편을 잊고 살아가던 어느 날, 저에게 한 여자가 찾아오더군요. 이 여자는 선글라스에 모자를 눌러쓰고 저를 찾아왔는데 저에게 혹시 땡땡땡 씨를 아시냐고 묻더군요. 제 전 남편 이름이었죠. 저는 10년 전이긴 했지만 남편과의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예전에 살던 전 부인이라고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냐고 물었어요. 제가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네요. 저는 땡땡땡 씨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차차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여자는 그러면서 저에게 조용한 장소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혹시 이 여자가 저를 때린다거나 해코지를 할까봐 잠깐 망설였습니다. 오래전 일이긴 했지만 전 부인인 저를 찾아온 이유가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닐 게 뻔했으니까요. 게다가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까지 쓴 인상이다 보니 쉽게 신뢰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하도 사정을 해서 그럼 내 차 안에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고 그 여자랑 같이 제 차로 갔어요. 여자가 그 순간 모자랑 선글라스를 벗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는 삭발에 얼굴에는 군데군데 멍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제가 황당해하고 있으니 이 여자가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저 사실 암입니다. 머리가 삭발한 건 그래서이고요. 아니 근데 얼굴에 멍은 왜 들었어요? 그 새끼가 절 때렸어요. 매일 맞고 삽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매달려서 예전 전부터 같이 살고 있는데 이놈이 도박에 중독되면서 저를 매일 때려요. 암에 걸린 건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이고요. 지금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 미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네요. 그런데 왜 같이 사는 거예요? 빨리 그 집에서 나와요. 그 자식은 영원히 정신 못 차릴 놈이라고요. 네, 저도 그러려고 해요. 그런데 어차피 저는 말기라서 곧 죽어요. 그 전에 제가 언니를 찾아온 건 사죄하고 싶어서예요. 사죄요? 무슨 사죄요? 사실 그때 법원에서 이혼 도장 찍을 때 옆에 있던 여자가 저예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더군요. 처음엔 얼굴이 부어있어서 이 여자가 누군가 했는데 10년 전 남편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여자였어요. 그때는 상간녀도 어릴 때라 미모가 눈이 부셨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니 상간녀도 저처럼 평범한 여자가 되었더라고요. 사람이 나쁜 짓 하고는 좋은 꼴로 못 산다고. 그때의 그 삐까뻔쩍한 외모는 어디 가고 이제 얼굴 텅텅 부은 개털 상간녀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언니, 정말 저는 언니 남편 뺏을 생각 조금도 없었어요. 다만 돈 때문에?
그쵸. 솔직히 그 남자 얼굴 볼 거 없고 공돌인데 제가 왜 꼬셨겠어요? 그럼 왜 꼬셨는데? 집에 갚을 돈이 있었어요. 한 4억 정도? 그걸 못 갚으면 엄마 아버지가 다 빚쟁이들한테 시달려야 했는데 제가 장녀라 어쩔 수 없이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러다가 친구가 우연히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이번에 로또 1등 맞아서 한턱 쏜다고 해서 술자리를 갖게 된 거예요. 아... 얘기를 듣고 보니 전 남편이 로또 맞은 날 이 상간녀랑 술자리를 가졌고 상간녀가 남편의 당첨금에 눈이 멀어서 같이 도망가자고 한 거더군요. 남편은 이쁜 여자가 유혹하니 그렇게 돈을 주고 이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한 거고요. 그렇게 여자는 빚을 갚았는데 알고 보니 전 남편이 또라이 성격이었던 거죠. 같이 살다 보니 직업도 때려치우고 매일 도박이나 하고 그 덕에 빚을 또 지는 패턴이 반복되었던 거고요. 언니 진짜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할 말이 없어요. 여자는 자기 때문에 한 가정이 파토났으니 여자가 사죄하려고 하는 거였죠. 저는 엉엉 울면서 사죄하는 상간녀에게 차분하게 말해주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물론 화가 났겠지만 지금은 당신한테 어떤 미련도 감정도 없어요. 그저 전 남편한테 맞고 살면서도 남편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당신이 불쌍할 뿐입니다. 그럼 언니는 지금 괜찮으신 거죠? 네, 지금은 자리를 잡고 살아요. 결혼은 다시 안 했지만 만족합니다. 그런데요, 언니, 제가 찾아온 건 사실 또 이유가 있어요. 이유요? 무슨... 그놈이 로또 운이 있긴 한가 봐요. 그놈이랑 매일 로또를 긁었더니 얼마 전에 로또 당첨 1등이 또 되었어요. 죽기 전에 로또 1등이라니 아이러니하죠? 네? 로또 1등에 또 당첨되었다고요? 이런 말 웃기지만 저 이 돈 언니한테 드리려고 해요. 사죄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상간녀는 그렇게 당첨된 로또 당첨금 20억을 저에게 주려고 했어요. 저는 황당했죠. 로또 당첨금 때문에 이혼했는데 지금은 상간녀한테 로또 당첨금을 받게 되었다니요. 저는 그 돈을 당연히 받을 수 없었어요. 20억은 혹했지만 로또 당첨금을 대신 받는 게 절도죄이기도 하고 이제 로또의 로자만 들어도 재수가 없으니 웬만하면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안하지만 괜찮아요. 나 그 돈 없어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아, 언니, 이 돈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돼요. 언니 지금 힘드시잖아요. 정말 괜찮아요. 차라리 이 돈으로 암 수술비에라도 보태요. 도움이 된다면. 그럼 언니, 저랑 같이 이놈의 자식 복수하시지 않을래요? 복수요? 네, 저는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새끼 망하는 꼴을 봐야겠어요. 상간녀는 저에게 전 남편이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알았을 테니 자기를 귀신같이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권에 혈안이 된 전 남편을 골탕 먹이자는 거였죠. 저는 당첨금에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암 때문에 죽을 처지에 놓인 상간녀의 복수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물론 저의 지난 복수도 하고 싶었고요. 복권 때문에 한 여자의 삶이 죽음까지 갔다면 이놈의 자식을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죠.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상간녀를 두고 또 바람을 피는 것 같았어요. 어찌됐든 도박을 하고 로또를 하면서 돈맛을 보게 해주었으니 어린 여자들이 계속 꼬이는 거죠. 어떤 날은 상간녀가 보는 날 집 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어서 상간녀가 폭발한 적도 있었다고 했죠. 언니, 이건 저랑 언니뿐만이 아니라 그 새끼한테 계속 당하고 있는 여자들을 대표해서 복수하는 거예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 돈은 언니랑 나랑 둘이 나눠 가져요. 결국 상간녀와 저는 전 남편의 추적을 피해 그럴듯한 복수극을 준비하기로 했죠. 전 남편은 이미 사채업자에게 상냥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 돈이 없으면 인생이 쫄딱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이 돈을 찾으려 들테고 그냥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러 가면 전 남편에게 들킬 것이 뻔했죠. 그래서 일단 제가 전 남편을 유인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그 다음에 상간녀가 당첨금을 찾는 쪽으로 작전을 짰습니다. 우리는 막장 드라마에서 본 것을 똑같이 따라해서 복수를 하기로 한 거예요. 저는 상간녀에게 전 남편의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걸었죠. 전 남편은 제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라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더군요. 아마도 10년 만에 연락이 닿은 전처 전화를 기분 좋게 받을 남자는 대한민국에 없겠죠. 하지만 전 남편이 호색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바로 전화로 본론을 얘기했어요. 자기 없는 동안 나 많이 외로웠어. 그리고 지금은 성공해서 강남에 상가도 몇 채 있어. 우리
다시 합치지 않을래? 정말? 고마워. 나도 사실 자기가 많이 그리웠어. 자기 없는 동안 반성도 많이 했고. 나 같은 머저리한테도 다시 기회를 주다니 정말 고마워. 근데 자기 아직도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하지. 솔직히 너랑 이혼하고 나 후회도 많이 했어. 저는 전 남편의 뻔뻔한 고백이 가증스러웠지만 복수를 위해 감정을 숨기고 남편을 만나기로 했죠. 같은 날 상간녀는 당첨 종이를 들고 은행으로 가기로 했고요. 약속 시간에 나타난 전 남편은 행색이 말이 아니었죠. 면도를 며칠째 안 했는데 얼굴은 털 보였고 몸은 술로 살이 쪄서 움직이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전 남편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오랜만에 대화를 했죠.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 자기가 날 떠났는데 행복하게 살 리가 있나? 나는 아직 혼자야.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없으면 우리 다시 합치자. 나는 자기가 많이 그리웠어. 우리 오랜만에 같이 합방할래? 당신 진짜 그리웠는데 좋아, 내 차로 가자. 저는 전 남편 차를 타고 근처 모텔로 가기로 했죠. 전 남편은 제가 상간녀랑 연락하는지 까맣게 모르는 눈치였죠. 언니, 저는 은행에 도착했어요. 30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상간녀는 은행에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쩐지 남편과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모텔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를 똑바로 보고 묻더군요. 말해. 어떤 년이 먼저 접근했어? 너야, 걔야? 전 남편을 속였다는 건 완전히 저만의 착각이었죠.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러긴 따라와, 이년아. 전 남편이 갑자기 저를 태우고 차를 반대 방향으로 몰더군요. 모텔이 아닌 시내 쪽으로 차를 몰더니 마구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저는 당혹스러워서 전 남편에게 물었죠. 혹시 어딜 가는 거야? 니년 둘 다 아작 내려가지. 금방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전 남편의 눈이 희번덕거리는 게 무서워 죽을 지경이었죠. 혹시 이대로 차를 몰고 호수나 강으로 질주해버리면 어쩌나 겁도 났고요. 그렇다고 차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사태를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당신 대체 어디로 차를 모는 거야? 입 다물고 기다려, 이년아. 운전은 내가 해. 전 남편은 재빨리 차를 몰아서 도착한 곳은 은행이더군요. 상간녀가 로또 당첨금을 수령하기로 한 바로 그 은행이었죠.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저는 재빨리 전화를 꺼내 상간녀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그걸 알아채고 제 전화기를 낚고 채더니 바닥으로 던져버리더군요. 제 전화기는 바닥에 던져서 액정이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미친 쌍년 둘이서 나를 벗겨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군. 내가 너네 둘이 작당한 거 모를 줄 알았냐? 사람 인생 생매장한 거 나 하나로 족하지. 왜 죄 없는 여자 인생을 망쳐놨어, 이 미친놈아. 그 로또 내 돈 주고 사서 당첨된 걸 도둑년이 어디 잡고 날라서 혼자서 다 처먹으려고 해? 솔직히 말해. 너도 그 돈 탐나서 니들 둘이 결탁한 거지? 그 돈에 1도 관심 없다는 걸 보여줄게. 기다려. 너 같은 또라이가 미쳐 날뛰어 스스로 돼지는 꼴을 보려고 그런다, 왜? 전 남편은 입에 개거품을 물더니 차에서 뛰쳐내려 은행으로 냈다 뛰더군요. 저는 전 남편 뒤를 따라서 은행으로 갔습니다. 상간녀는 은행에서 당첨금을 수령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남편이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디 저 쌍년이 죽으려고! 그 돈 내 거야, 이리 안 내놔! 도망가요, 도망가! 저는 상간녀를 향해 소리쳤어요. 상간녀는 전 남편을 발견하더니 로또 종이를 들고 도망가더군요. 그때부터 은행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청원 경찰이 말리려고 해도 소용없고 전 남편은 은행 가물을 다 집어 던지면서 상간녀를 잡으려고 하더군요. 안 되겠다 싶은 상간녀는 전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야, 이 또라이 새끼야! 너 사채비 못 갚으면 뒤지니까 겁나서 그러지. 저 미친년이 얼른 안 내놔! 남의 돈 함부로 훔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줘! 이 돈 관심 없다니까? 너 죽는 꼴을 봐야만 우리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잘 봐봐, 이 새끼야. 내가 일로 또 어떻게 하나? 그러더니 상간녀가 품속에 미리 감춰둔 라이터를 꺼내더군요. 그걸 본 남편의 눈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상간녀가 종이를 태울 것처럼 라이터 불을 켜자 전 남편이 사자후를 토했어요. 안 돼!
잘 봐라, 이거 어떻게 타는지. 상간녀는 보란듯이 종이를 불로 태웠고 그 순간 로또 종이는 하염없이 불에 타들어갔습니다. 전 남편은 바닥을 구르면서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비명을 지르다가 그대로 기절해버렸죠. 상간녀는 불타서 재만 남은 종이를 갖고 저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고요. 한마디로 작전 성공이었죠. 은행에서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구급차를 불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119 대원들이 출동해 남편을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대소라는 마무리되었죠. 그렇게 로또 1등 당첨금 쟁탈 작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전 남편은 병원에서 퇴원하고 사첩자들에게 쫓기다가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고요. 상간녀는 암이 계속 전이가 되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상간녀가 너무나도 불쌍해 병원에 면회를 가서 간호를 정성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런 상간녀의 처지가 남일 같지 않아서 저도 지극정성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간호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저에게 해줄 필요 없었을 텐데. 너도 죽을 날이 코앞인 사람이 누구 눈치를 봐. 언니 덕분에 저 새끼 망하는 꼴 봐서 이제 여한이 없네요.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어. 끈을 놓지 말라는 얘기야. 언니, 그런데 이거... 응? 이게 뭐야? 믿을 수 없게도 상간녀는 당첨금 로또 용지를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1등 당첨금 번호 그대로였죠.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상간녀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그때 태운 거 아니었어? 네, 태우긴 했죠. 근데 그때 태운 건 다른 번호였어요. 1등 번호가 아닌. 와, 대박. 소름이네. 진짜 무섭다, 자기. 근데 이거 왜 나 주는 건데? 이거 언니가 가져갈 자격 있어요. 내 복수하는 거 도와줄 필요 없었는데 언니가 도와준 거잖아요. 저승길 가는 저한테 20억은 필요가 없어요. 언니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아, 진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상간녀는 그렇게 말하고 유산처럼 로또 당첨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거였어요. 이거 나 혼자만을 위해 쓸 수는 없을 것 같아. 절반은 기부할게. 저는 그 중에서 절반을 아동센터에 기부했고요. 나머지 절반으로 편의점을 2개 차려서 지금은 동생이랑 같이 하나씩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전 남편이 저희 편의점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노가다를 해서 빚을 다 갚았으니 자기도 뭐라도 좀 먹게 살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내가 천벌받은 놈인 거 아는데 나 도저히 먹고 살 게 없어서 여기서 막일이라도 하면 안 될까? 왜? 다시 여기서 다시 로또 겁나게 뽑게? 아니, 나 다신 로또 안 해. 내가 로또 하면 내 손가락을 모두 다 잘라도 돼. 저는 전 남편이 벌을 달게 받았다는 생각했지만 이놈이랑 더 연을 맺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더 이상 나타나지 않더군요. 지금 저는 매일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인생을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로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뻔했지만 어찌 보면 로또 덕분에 인생 후반부가 이렇게 잘 풀린 것 같은데요. 10년간의 마음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지난 10년을 도로 닦는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세상 만사 다 불공평해 보여도 저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저처럼 남편이 도박질이나 로또를 많이 해서 속상하신 분들, 인생이 로또처럼 잘 풀리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사연이네요. 오늘 타짜 끝판왕인 남편의 속 시원한 처벌, 정말 사이다였는데요. 후반부의 주인공이 로또 20억 당첨금을 받고서도 기부를 한 따뜻한 마음씨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실이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런 훈훈한 인물도 있으니 아직 세상이 살만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도 용기 잃지 마시고 오늘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청취해주시면 구독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